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사태가 악화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로 급등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연두교소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40년 만에 크게 오른 물가 잡기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자유세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은 차기 코로나 대응책을 통해 테스트를 쉽게 하고 치료제도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사태가 악화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로 급등하는 등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평균 3달러 66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12센트나 더 오르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유가 급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파르게 뛰어오르며 오일 쇼크, 유류 파동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주요 도시들에 대한 민간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해 2,000명 이상 목숨을 잃는 등 전쟁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헬기들을 잇따라 격추시키고 탱크 킬러 미사일로는 탱크들을 박살내며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이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제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렌트유는 배럴당 단숨에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배럴당 10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곧 130달러, 150달러, 200달러까지도 폭등해 전 세계를 오일 쇼크, 유류 파동에 몰아넣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유가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통 무연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이 3달러 66센트로 일주일 전에 비해 12센트나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대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들썩일 게 분명해 벌써 4달러대가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물가 잡기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잡고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이끌고 있는 유가 잡기부터 시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3천만 배럴, 다른 우방 국가들 3천만 배럴 등 모두 6천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방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비축유 방출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하루 1,050만 배럴씩 지구촌에 공급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러시아 원유에 대해선 20% 디스카운트 해줘도 수입을 꺼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난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나 미국은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는 16일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회의 때마다 올려 올 한 해 7번 1.75% 내지 2%나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구촌 경제가 요동치고 있으나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외적인 위기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달 회의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로서는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제로금리를 끝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예의주시해 재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계속되는 전쟁,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태 전개와 데이터를 보고 재빠르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석기관들은 연준이 3월 중순을 시작으로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에는 3월 16일에 이어 5월 4일, 6월 15일, 7월 27일, 9월 21일, 11월 2일, 12월 14일 등 7회 연속으로 적어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중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한두 번은 한 번에 0.5포인트 대폭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에 제로금리에서 최소 1.75% 내지 2%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이어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2배인 9조 달러로 불어난 자산을 다시 걷어들이는 긴축에도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9조 달러 중에서 절반을 다시 줄이기 위해 늦어도 6월부터 한 달에 1,000억 달러씩 자산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경제 분석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 강력한 고용시장과 건전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를 잡기 위해 재단된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종료, 자산 축소 등 긴축 정책으로 올 연말 미국 경제 실업률은 현재 4%에서 팬데믹 직전의 3.5%로 복귀시키고 경제 성장률은 4%를 달성하며 물가는 현재 7.5%에서 2.6%로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에서 최우선 국내 국정과제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물가 잡기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처방약 값을 비롯한 헬스케어 비용, 차일드케어 보육비,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전력 투구하고 외국 공급망보다는 미국 내 생산과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연두교수에서 미국민들을 생활고에 몰아넣고 있는 40년 만의 물가 급등을 잡는 데 올인하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연두교수에서 국내 국정과제와 관련해 나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o many families are struggling to keep up with their bills. Inflation is robbing them of gains they thought otherwise they would be able to feel. I get it. That's why my top priority is getting prices under control. 미국은 현재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5%까지 급등해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생활고에 빠뜨리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임금을 깎고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더 나은 방안을 갖고 있다며 임금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irst, cut the cost of prescription drugs. American Rescue Plan is helping millions of families with Affordable Care Act plans to save them $2,400 a year on their health premiums and make these savings permanent.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비싼 처방약 값부터 낮춰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고 자녀 한 명당 1년에 14,000달러나 드는 차일드케어, 즉 보육비도 지원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계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기 위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에 국내 생산으로 돌려 근본적인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빨리 더 싸게 운송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을 이유로 조 맨신 상원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민주당 결집을 이루지 못해 사실상 좌초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더 이상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대략 3가지 부분만 축소해 재추진할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대신에 더 나은 미국 건설 방안으로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기후변화 방안만 재추진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도록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연구와 처방약값 낮추기를 추진하고 차일드케어, 보육비 지원을 위해 3세와 4세의 프리스쿨을 무상교육하고 보육비용으로 연소득의 7% 이하만 부담케 하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를 통해 러시아 푸틴이 심각하게 오산했다고 비난하고 자유세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금융 제재로 푸틴의 전쟁 자금 6,300억 달러를 쓸모없게 만들었으며 루블화의 가치는 30%, 주가는 40%나 폭락시켰다고 지적하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비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상황을 보고한 첫 연두교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초반 10여 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할애하고 자유세계가 오산오판한 푸틴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여 동안 행한 첫 연두교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나 자유세계에 대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은 심각하게 오산오판했다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and that's what we did. We stayed united. The free world is holding him accountable. Along with 27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like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서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푸틴은 틀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영국, 일본, 한국 등과 함께 강력한 금융제재와 수출 통제를 집행해 6,300억 달러에 달하는 푸틴의 전쟁 자금을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초반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30%, 주가는 40%나 폭락했으며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고 초토화시키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동참해 모든 러시아 항공기들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that we will join our allies in closing off American airspace to all Russian flights, further isolating Russia and adding additional squeeze on their economy. 대통령 연설 직후 연방항공청 FAA는 러시아 정부나 국민이 소유, 인증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들에 대해 미국 영공의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2일 자정 전에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EU와 캐나다는 이미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폭력 정권에서 수십억 달러를 사취해온 러시아의 재벌과 부패한 지도자들을 미 법무부 전담팀에서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럽 동맹들과 함께 그들의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들을 찾아내 압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직접 들어가 러시아군과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푸틴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침략으로 미국과 전 세계가 유가 급등에 고통받지 않도록 미국 3천만 배럴, 30개국이 3천만 배럴 등 모두 6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기의 역사가 쓰여질 때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하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쟁에서 민주주의가 부상하고 세계는 분명 평화와 안보의 편을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은 차기 코로나 대응책을 통해 약국 등에서 테스트해 양성이 나오면 즉각 치료제를 받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살아가기는 아직 이르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지만 일상에 방해받지 않고 손쉽게 테스트하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새 국가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파고가 약해지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 코로나 대응책을 발표하고 달라진 방안들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연두 교서에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살아가기로 전환하기보다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지만 새로운 국면에 맞는 대응 방안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96페이지로 된 새로운 국가 코로나19 대비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새 플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방어와 치료, 새로운 변이 대비, 셧다운 방지, 전 세계 백신 접종 등 4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코로나 대응에서는 국가가 미국민들을 테스트에서부터 치료까지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국 등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즉각 코로나 치료제를 제공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막아주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테스트에서 치료까지 해주는 첫 번째 시설들이 이달 안에 미 전역에 개설될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약국이나 지역별 헬스센터 등의 코로나 검사기기와 함께 감염 초기 치료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대량 공급하고 미국민들이 무료로 손쉽게 테스트받고 양성이 나오면 신속하게 치료제를 복용토록 조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추가 백신 제조와 배포, 테스트 기기와 치료제를 대량 구입하고 배포하는 데들은 차기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책정하고 3월 11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포함시켜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지구촌 전체에 백신 접종을 진전시켜야 변이 출현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50억 달러를 글로벌 백신 제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결근하는 종업원들에게 병가 또는 가족 돌봄이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의회가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